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 새로 나온 책 그냥 오는 돈은 없다. 북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환님, 미코노미님 반갑습니다. 이서영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책은요,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겁니다. 앞으로도 제 올려져 있는 블로그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 제 책이 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시면 저 정도 나도 쓰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경험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유일한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력이 좀 떨어져도 저처럼 나만의 경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책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한 3꼭지에서 5꼭지 정도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훌륭하신 분들의 부와 또 행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총 57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경험도 있고 또 제가 만났던 훌륭한 분들의 경험도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부자가 되는 방법,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건요, 오늘 방송 보는 즉시 만들 수 있고, 부는 바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 부자 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속으로 이런 마음 하시잖아요. 하지만 내 생애에는 불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00% 가능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랐을 뿐이니까요. 오늘 저하고 북톡하면서 행복해지시는 건 바로 될 거고요. 부자가 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자?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 너무 작은가요? 50억? 제가 만나신 분들이 50억 정도 만드는데 무에서 출발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내에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든 잉클이라는 그 인생인막 클래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강사분들이 있으신데 불과 저하고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 평범한 직장인이 재테크를 통해서 30억, 50억을 만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막 우울증도 걸려서 힘들어하고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지상낙원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됩니다. 라미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영근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북토크 하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요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에 대해서 오늘 이제 20권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이 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어서 또 여러분들의 받고 싶은 메시지, 건강, 또 부자 되는 거, 또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부적 비슷한 걸 그려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 해서 오늘 이제 총 20명 보내드릴 건데요. 요 아래 그 댓글창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조건은 우리 다니TV 좋아요, 구독 해주신 다음에 거기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명희상님 반갑습니다. 이차영님 반갑습니다. 네. 김미수님 또 지금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오늘 북토크 저랑 1시간 하시고 나면 싹 사라지실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망가당님이 딴소리지만 단식 때 뺀 몸무게가 되돌아오셨나요? 네,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야근도 좀 많이 하고 또 제가 식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후덕해 보이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 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뺀 거 안 좋다고 또 말을 하셔서 살짝 방심을 했더니 예전 몸무게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탄님 반갑습니다. 근육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네, 근육은 조금 있는데 살이 더 많습니다. 제가 또 올 말쯤이나 내년 초에는 제 배에 왕자 새기는 미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67년생인데 이 나이도 맘만 먹으면 3개월 정도 내에 왕자 새길 수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다 댓글창에 남겨두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총 이제 57가지의 꼭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 남기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부분은 제목이 내려놓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 항목. 이 꼭지는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냐 하면요, 지금 은퇴 후에 생활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 문제, 자녀의 학비,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신 분도 들으면 좋은 메시지가 되실 거예요. 또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꼭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내려놓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 항목. 1년 전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부부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남편은 59세로 26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33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는 퇴직을 5개월 앞두고 있었다. 외벌이로 자식을 교육시키며 먹고 사느라 모아둔 현금이 없었다. 거주하는 은평구의 아파트가 전 재산이었다. 10년 전쯤 5억 원에 산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서 10억 원 정도였다. 집에 잡혀있는 담보대출금 4억 원을 빼면 순자산은 6억이었다. 당시 부부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소연했다. 남편은 퇴직이 코앞인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딱히 기술도 없었다. 퇴직한 뒤 대출을 받아서 식당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앞날 걱정에 잔뜩 예민해진 탓에 부부싸움도 잦다고 했다. 남편은 애들 다 키웠으니 고향인 경주에 내려가서 살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극구 반대했다. 29살 딸과 26살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 때문에 서울에 살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들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요? 내 물음에 아내가 대답했다. 내 둘째가 올해 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정도 같이 살아야 해요. 요즘엔 기숙사도 있고 전세자금 1억 원을 월 1.2% 대출받을 수 있어서 월 10만 원이면 원룸에 살 수도 있어요. 아이 혼자 살게 하는 건 불안해요. 26살이면 다 컸는데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내에게는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딸이 세종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 남자와 3년 정도 뒤에 결혼할 예정이다. 따님은 세종시에 사는데 왜 두 분이 서울에 살아야 하죠? 예비 사돈댁이 송파구에 살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상견례 할 때 서울에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 예비 사위도 인사하러 올 텐데 서울에서 맞이해야죠.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딸이 기죽지 않게 하려는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화제를 돌려 아내에게 물었다. 남편 은퇴 후에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집 한 채 있고 월세로 200 정도 벌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살 집과 안정적인 생활비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모든 은퇴자의 꿈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저희 부부의 꿈인데 조그마한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거예요.
두 분의 취미가 가죽 공방이신가 봐요. 네, 남편이랑 취미로 하면서 그동안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은퇴 후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집 한 채와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 그리고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 부부의 꿈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내가 말한 세 가지 꿈을 모두 실현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아내가 껴안고 있던 두 개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짐은 아들에 대한 책임이었다. 아들은 현재 학교 앞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대학생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 이자가 10만 원 정도여서 부담이 크지 않다. 두 번째 짐은 결혼을 앞둔 딸이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서울에 사는 건 원치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다는 것도 제겐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딸이 참 효녀죠. 네. 그래서 부부는 홀가분하게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다. 대출금 4억을 갚고 6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분 이제 고향이 경주인데요. 지금 경주에는 아직도 2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고향인 경주에 20평대 아파트를 1억 8천에 샀다. 그리고 8억 원 하는 2층짜리 꼬마 건물을 4억 원을 대출받아서 매입했다.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집 근처에 있는 1층 상가를 임대하여 가죽 공방을 차렸다. 현재는 대출 이자를 빼고 월세 수입 220만 원 정도가 된다. 가죽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강료와 재료 판매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합쳐서 월 300 정도의 수입을 확보했다. 부부는 세 가지 꿈을 모두 이루었다. 내 집 한 채, 임대 소득, 가죽 공방을 6억으로 해결했다. 지금 부부는 현실로 이루어진 꿈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한 달 전 아내분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지금 경주에서 매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평생 애들 키우며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보냈는데 지금 삶이 꿈만 같아요. 지금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경주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부부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럼 부부가 꿈꾸었던 가죽 공방 역시 단지 꿈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아내가 꼭 잡고 놓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결혼 앞둔 딸을 위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것. 대학원에 들어간 아들 뒷바라지. 어찌 보면 그것은 자식들의 바람이 아니라 아내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과도한 의무도, 거칠애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온전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내 삶에 그것을 가져와 살아가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것은 오직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왔을 때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우울증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셨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 퇴직을 해서 자영업을 창업하려니 너무 막막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청소나 경비나 아니면 막노동 현장 나가야 되는데 평생 직장 생활했던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그 세상은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지금 꿈만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은퇴자분들 이분들처럼 내가 서울에 사는 것을 고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은퇴해서 서울에 살면 좋죠. 근데 수입이 없으면 그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에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10억을 만약에 4%짜리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연 4천만 원이니까 월 3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주거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주거비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가는 거, 또 40평대 살다가 30평대, 20평대로 사는 거, 또 아파트에 살다가 다세대 주택으로 사는 거. 이렇게 되면 주거비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많이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부모님들이 자식의 너무 많은 것을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애들 다 키워놓고 연세가 60, 70이 됐는데 또 손주들 봐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전에 상담을 했는데 74세 된 남자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놀랍게도 아파트가 2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관절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이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아파트 정리하고 그 정도면 월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도 아내분도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매각하고 한 500 정도 나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월세만 나오나요? 똑같이 이것도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의 원하는 삶, 이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옷 사서 입으시고 일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좀 바꾸면 이제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은퇴 시점에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거주지를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유가 없다면 거주비를 줄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 인생이니까 20살 넘었으면 너무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마마보이처럼 감싸주는 것보다는 홀로 설 수 있게끔 약간 이 바깥 세상에 이 쓴맛을 한번 보게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내 취미생활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죠? 내가 돈도 많고 건강한데 특히 남자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다고 하면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은퇴 전후에서는 현금으로 만드는 거, 주거비를 줄여서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 행복한 여가, 취미 생활을 찾아보는 거.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죠. 은퇴 노후 관련해서 또 고민 있는 분들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혼일종님 반갑습니다. 소순덕님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인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이런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말씀하셨네요.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비싼 집을 정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전에 오신 분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어르신들이 재산은 10억, 20억 있으신데 평생 노동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분들 오면 제가 진짜 열심히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 삶을 이제 벗어나게끔. 네. 하루 일과의 영상도 있으세요? 네. 자, 또
자, 이제 요번에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간단한 방법. 제가 가장 인상 깊고 또 5번 이상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에피텍토스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이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줘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행복이 100점 만점에 한 50점이었다면 이 책을 읽고 99점까지 하고 올라갔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이 책을 읽고 제 의식, 생각, 마인드가 바뀌어서 굉장히 삶이 명확해졌고 행복해졌어요. 명확해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제가 일하는 성과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제 일이 성과가 2배, 3배, 4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요 꼭지를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간단한 방법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40대 초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날을 보냈다. 답을 얻기 위해 고전과 인문학 책을 읽기도 했고 미로 속을 헤매듯 방황하기도 했다. 2013년 우연히 펼친 책 한 권에서 드디어 답을 찾았다. 책의 제목은 에피텍토스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이다. 이 책이 알려주는 삶의 기술을 내 삶에 하나씩 가져왔다. 그 이후로 내 삶은 크게 바뀌어갔다. 어떻게? 행복해졌다. 자유로워졌다. 풍요로워졌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사고, 노력, 바람, 혐오 등 우리가 하는 행위이다.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식, 재산, 명예, 통치 등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것들이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그 본질상 아무런 방해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소관이어서 허황되고 예속적이고 제약이 따른다. 좀 내용이 조금 애매하죠? 이걸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 있다. 답은 명확했다. 에피텍토스는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첫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둘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무시하라. 셋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내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다. 부동산 재테크 상담을 청하는 고객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대체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그때 그 아파트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미리 팔았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실수, 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시죠? 상가를 샀는데 공실이 생기면 어떡하죠? 재개발 물건에 투자했는데 진행이 안 되면 낭패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명확한 건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내가 1년 뒤에 무엇이 되어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1년 뒤에 나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1년 뒤를 위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미래의 나는 오늘 내가 실천한 것들의 합이다. 내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아주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준비할 게 있다.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 첫째, 종이를 반으로 접는다. 둘째, 왼쪽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쓰고 오른쪽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쓰자. 셋째, 왼쪽 것은 무시하고 오른쪽에 집중하자. 왼쪽 것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오른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네. 이게 전부다. 과거와 미래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선물이다. 네. 이제 에피텍토스의 책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내 생각에서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하고 삶이 명확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뭐 있죠? 뭐 금리, 세금, 뭐 내가 아닌 타인들,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과거, 또 오지 않은 미래, 또 날씨. 저희 어머니가 지금 텃밭에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었고 그러는데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유, 비가 와야 되는데 이놈의 비가 왜 이렇게 안 와?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죠. 엄마,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의 뜻에 따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머니는 텃밭을 갖고 오시니까 날씨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가 오면 좋아하시고 또 안 오면 걱정이고 또 너무 많이 와도 걱정하고. 근데 이런 것들로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지금 세금, 또 금리, 또 내가 아닌 타인들, 이런 것들은 내 통제권 밖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 종일 걱정하고 신경 쓰고 매여 있는 것들의 대부분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현재 삶,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 그 다음에 뭐 운동, 독서, 뭐 배움,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내 선택권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도 명확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의 금신 걱정거리를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내 통제권 내에 있는지. 놀랍게도 90% 이상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과거, 미래,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금리, 세금, 또 타인들.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신경 써서 해결이 된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쓴 들 바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해야죠. 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으로 지워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집중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거의 한 80%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에 매여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밖에 내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80%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 저도 사람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바로 의식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지워버리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작은 돈이 있는데 생활비로 나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작은 돈이라는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좀 노후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50대 이후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요즘 그 점심 가격을 보면 저희 사무실 근처에 4, 5년 전만 해도 밥값이 4,000원, 5,000원짜리가 줄였는데 지금은 9,000원 이하를 찾기가 힘들어요. 9,000원에서 12,000원이에요. 밥값이 거의 2배 올랐죠. 여러분도 장바구니 물가 느끼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가 심해질 때 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억이 1년 뒤에 2년 뒤에 그때의 가치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두렵지만 뭔가 해야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거의 70% 정도는 돈을 벌어서 온 게 아니라 잘못된 투자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손실 본 분들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재테크할 때 뭐 경매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 토지, 뭐 요즘 또 창고, 뭐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것저것 공부해서는 답이 안 오죠. 전문가들도 한 분야에서 승부내기가 힘든데 일반인들이 가끔 공부하는 걸로 이것저것 공부해서 승부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또 재수 좋게 한두 번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재수 좋게 한두 번 성과 낸 게 오히려 더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정도 잘 되면 어라?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해서 굉장히 용감해져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작은 돈이 얼마라고 해볼까요? 자, 은퇴자한테 1억 미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억 미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 드릴게요. 작년에 오셨던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여성에게는 바깥 세상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해서 조그맣게 자영업을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하고 대출받은 것까지 다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직은 애들이 학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노동 현장으로 나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한쪽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때 그 회사에서 그 보상비로 7천인가 8천이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이 돈 가지고 7, 8천 갖고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적어도 생활비 200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최소 8천만 원, 7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수익률이 요즘 4%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에 4%면 320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월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월세로 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분이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올렸던 그 고시원에 대해서 올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 저 고시원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부동산도 모르고 세상도 전혀 모르시는데 정말 이분이 5개월을 넘게 부천 전 지역을 자신의 발바닥이 안 닿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지나다니면서 또 고시원도 보고 또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뭐 그 돈으로 좋은 건 못 하셨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거, 진짜 공실투성이고 위치도 안 좋고 많이 낡은 거를 이분이 7천인가 8천에 매입을 하셔서 본인의 노력으로 이걸 정상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월세가 280만 원 정도 나와요. 올 초만 해도 한 24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공실이 한 대여섯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메꿔져서 280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억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정부, 그러니까 문정권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 세금 이슈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대한민국 탄생 이래 이 정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5년 동안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5년 이전에 오셨던 분들하고 지금 오시는 분들하고는 수준이 정말 10배 이상 높아진 것 같아요. 전 국민의 부동산의 그 지식 수준이 한 두세 배 레벨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일반인들도 거의 다 준 전문가가 됐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 말고는 일반인들이 노후 준비나 또 부자가 될 길이 없으니까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남들도 다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또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좀 힘들지만 그런 걸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전문가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 이제 돈 벌기 힘들어요. 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고시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고시원 괜찮은가? 또 부산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가? 또 아직도 고시원 창업이 괜찮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아무리 안 좋은 지역에 간다고 해도 고시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고시원 글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내가 고시원 10년 해봤는데 저거 힘들어 라는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근에 창업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 1억 5천 가지고 월 4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대화를 하면 좀 달라요. 보통 이제 그 일반인들은 지금 고시원 다 끝물이야. 또 고시원 하면 힘들어. 고시원 하면 뭐 공실 생기면 큰일 나. 뭐 등등등등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시원을 잘 만들어내셨던 분들은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실이 생겨? 그럼 공실을 어떻게 메꾸지? 고시원이 지저분해?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지? 고시원이 어두워? 그럼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고시원을 밝게 만들까? 고시원에서 칙칙한 냄새가 나? 그러면 입시하신 분들에서 항상 향긋한 향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 400만 원, 500만 원 만들어내는 분들은 그렇게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을 봅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이걸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이 방법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트를 보여줬는데 자신이 이제 고시원 할 때 문제점을 쭉 적은 걸 보여줬어요. 고시원을 보면 이 지금 현재 고시원에 문제점을 쭉 적어서 한 50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문제만 바라보고 그걸로 끝나는데 이분은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전문가가 돼가는 겁니다. 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분이 더 좋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남들은 인력 가지고 1, 200도 못 만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0, 500만 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이 딱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하시는 분의 그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고시원도 이제 충분히 공부하시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제 발품이에요.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면 적어도 내가 계약하기 전에 50개를 본다 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50개 보잖아요. 그냥 전문가 됩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고시원을 한 50개 정도 보시면 뭐가 좋고 안 좋은지가 다 비교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뭐 그 외에 그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이제 창고 투자 관심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창고는 지가 상승에 대한 자본 차익도 있고 또 창고를 통해서 이제 임대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창고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한 7%의 임대 수익과 연 자본 차익, 그러니까 토지 상승분 한 7%, 그럼 연 한 14%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고 부지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을 찾고 또 그런 창고를 쓰려는 임차 수요가 있는 곳을 찾고 또 창고에 관련된 기본 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창고만 파면 또 창고 전문가가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이제 너무나 상향 평준화됐다. 그래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판다. 가능하면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아직도 충분히 승부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수환님 안녕하세요. 네, 조혁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칭찬해 주셨네요. 글처럼 말도 잘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나르샤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저걸 달았었어요. 독서를 통해 탁월한 존재가 되는 확실한 방법.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언컨대 진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져가겠냐고. 저는 0.1초도 대기 없이 바로 답변했어요. 책이라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99.9%는 다 책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래 산다고 많이 알 수는 없죠. 물론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삶이 이 짧은데 그 경험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 책 한 권은 그 저자의 평생의 노하우가 압축되어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딸랑 한 뭐 15,000원 내외로 그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안 읽을 이유가 없죠. 그런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뭐 10,000권까지도 아니고요.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키워드가 관련된 책을 한 50권만 사서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요, 준 전문가가 됩니다.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돼요.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알려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어떻게 탁월한 존재가 되는지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제가 요걸 읽고 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독서를 통해 탁월한 존재가 되는 확실한 방법. 성공하고 싶은가?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맞닥뜨린 문제와 고민의 답을 찾고 싶은가? 내가 직접 경험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한다. 단언컨대 확실한 효과가 있다. 40대 초반 독서 모임을 찾아다닌 적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독서량이 상당한 분들을 여럿 만났다. 그동안 읽은 책이 1,000권은 기본이고 2,000권이 넘는 분도 있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했다. 독서를 통해 무언가 이루기를 원했고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바랬지만 삶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책을 들고 있어요. 상당한 시간을 독서에 투자했는데 독서를 하기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이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왜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40대 초반 독서 모임을 찾아다니며 나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하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책을 읽었다. 4년 동안 읽은 책이 1,000권이 넘었다. 그런데도 내 삶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단지 책을 읽고 아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많아졌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였다. 그래서 독서 5년 차부터는 방법을 바꾸었다. 독서를 통해 알게 된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책을 읽은 뒤에 알게 된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하나의 작은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 갔다. 한 권의 책을 통해 하나의 좋은 행동을 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했다. 굳게 마음먹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들도 제법 많다. 그렇게 하나씩 쌓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또 만들어 가고 있다. 일상이 모여 내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란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들의 90% 이상은 나의 습관에서 나온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책을 통해 좋은 습관을 찾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그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보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습관들이 내 삶에 작은 기적을 가져온다. 성공하고 싶은가?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독서를 통해 성공하고 싶은가? 독서를 통해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독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약속하자. 한 권의 책을 읽고 하나의 행동을 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나의 습관으로 만들겠다고. 작은 습관, 좋은 습관 100개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쌓인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성공하도록, 탁월한 존재가 되도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이끌어준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독서 하시잖아요. 저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해드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책을 읽고 이 저자가 알려준 여러 가지 중에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를 해보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건 하다가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만만한 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 좋다고 하는데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4시에 갑자기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30분만 앞당겨 보는 겁니다. 7시에 일어난다면 6시 반 정도. 그 30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달 정도 하면 몸에 익어요. 습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큰 목표 말고 작은 목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책을 읽고 싶은데 오늘부터 책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자.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자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못 해내면 스스로 내 자신이 굉장히 없어 보여. 자존감도 떨어지죠. 근데 내가 10분 정도 만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10분을 이렇게 해내게 되면 스스로 굉장히 만족감이 커요. 우리가 이제 승자의 법칙이라고 해서 작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일 때는 큰 이유 없지만 이게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분명히 달라지죠. 그래서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습관들을 한번 100개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무인도에 딱 한 권만 들고 갈 수 있다면 무슨 책?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무인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평생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수업. 그 책을 왜 제가 들고 하냐면 그 책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책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그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분들을 옆에서 편안하게 가시도록 옆에 계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분이 수백 명의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살면서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뉴스 보면 그 안타까운 이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예측한 죽음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그런 죽음들을 본인도 가족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해 본다면 죽음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겪게 되죠.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또 이 죽음도 죽음의 길이 굉장히 편안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저도 죽음은 누가 경험했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어떤 건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산다고 하면 이 책을 들고 가는 이유가 이 삶과 인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면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죽음에 임박한 분들 본인들이 알잖아요. 내가 이제 암 사기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대요. 그러겠죠, 그죠? 얼마나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요,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수백 명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아주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렸는데 그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말에 이제 공감해요. 내가 만약에 그 죽음이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 죽음을 넘어갈 때 누군가 내 손을 옆에서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 인생 수업의 책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 중년들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피텍토스의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 중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이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무엇을 지고 또 무엇을 놓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한 권 하면 인생 수업, 두 권 하면 그 에피텍토스의 책을 권해드려요. 그 책을 읽고 나면 삶이 좀 명확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죠? 삶이 명확해지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자, 책 이벤트 있습니다. 이 아래 댓글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20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 책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과 제가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부자가 되도록 여기다가 제가 부적으로 써드릴 거예요. 그걸 받으시면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부자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링크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주님 반갑습니다. 소고집TV님 감사합니다. 네. 박종신의 시장생활 네, 반갑습니다. 자, 글쓰기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 딱 느끼시면 보면 그냥 한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필력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어려운 어휘도 없고 그냥 중학생 정도의 어휘로 쓰여진 글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필력도 없고 뭐 그렇게 뭐 훌륭한 내용도 아닌데 왜 이 책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책은 오로지 제가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들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이렇게 글을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오바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정도까지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잘 못 썼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글이 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 하나를 딱 줄여주면 누군가 스톱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뭔가 좀 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또 약간의 팁인데 그것만 알면 글을 술술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 누구나 글을 술술 쓸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술술 쓴 게 처음에 좀 상태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 초고를 써내는 게 거의 99%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고를 부담 없이 술술 써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인을 하면 와이프랑 가겠습니다. 오영근님.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고 저는 이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또 거기서 하면 에너지도 굉장히 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제 에너지를 다 뿜어내지 못합니다. 네. 제가 하나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분을 TV에서 봤는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본 다음에 저의 행복도는 정말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자, 제목이 50분 이 남자의 목숨 같은 시간. 12만 5천 명.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에 있는 파킨슨병 환자의 숫자다. 치매 환자 다음으로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매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TV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삶을 목격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파킨슨병 환자라고 소개한 60대 남성이 매우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르신께서 꽤나 건강하시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상황이 급변한다. 활기차던 그의 발걸음이 병원 입구에 이르러 이상해진다. 급속하게 경직과 마비가 온 것이다. 결국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잠깐 동안이나마 걸을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효가 너무 짧았다. 약을 먹을수록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매일 파킨슨병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경직이 일어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힘겨운 것은 호흡 곤란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이 기관지나 이 폐나 이게 근육이 마비가 오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막 아주 힘겹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호흡을 하는 것을 너무나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단 몇 초라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어떨까? 그런데 그에게는 이 엄청난 고통이 일상이다. 이때 그가 찾는 것이 강력한 효력이 있어 보이는 이제 특별한 약이 있는데요. 약을 복용하고 1시간 30분이 지나면 그때 이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약효의 힘을 빌려 그나마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고작 50분 정도라는 것이다. 네. 이분이 이제 약을 먹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뭐 거기 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약을 먹으면 1시간 30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에요. 50분.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시간을 아껴 쓰며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네, 50분. 이 약을 먹고 내가 오늘 50분만 정상으로 비교적 살 수가 있어요. 이 50분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화장실에 가는 것이다. 약효가 떨어지면 대소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 약효가 떨어지면 모든 근육이 굳기 때문에 소변도 대변도 혼자 힘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약효가 나타나면 먼저 하는 게 대소변 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변비 때문에 대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주어진 50분 가운데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에서 써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24시간 중에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50분인데 그 시간을 화장실에서 10분, 20분을 써버려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 운동을 하냐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들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운동 안 하고 병실에 한 2달만 누워 있잖아요. 근육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깁스 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금방 얇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근력 운동을 하며 죽음의 공포에 맞선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화장실에 다녀와서 그 마당에서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꿈만 같던 50분이 지나가 버린다. 다시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다. 약을 자주 먹고 싶지만 하루에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는 약에 의지해서 하루에도 몇 번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십 번
크고 작은 불평을 쏟아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만스럽기만 한 그 일상들이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예를 들면 숨쉬기, 잠자기, 대소변 보기, 말하기, 걷기, 밥 먹기, TV 보기 등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이분들한테는요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같은 소원이라는 거죠. 그의 처절한 50분 TV 속의 글을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앞에서는 먼지보다 작은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누구에게나 하찮은 일상이,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는 하찮은 일상이 누구에게는 기적이고 천국임을,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잊고 지내는 모든 상황이 감사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네. 제가 이 분의 이제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그 약효가 이제 생겼을 때 화장실 가서 필사적으로 일을 보시고 또 나와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요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걸어서 제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편안히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호흡도 제대로 못 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런 고통이 한 1분만 이어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은 몇 시간 동안 쭉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 참 그냥 우리가 두 눈 멀쩡하고 내 몸 멀쩡하고 그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세상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감사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그 인생의 맛 클래스 잉클에 보면 건강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성인 놀랍게도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암도 있고 또 죽음에 이르는 암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9명이 있다면 그중 3명은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흔한 병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흔한 병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뭐 논문에 보면 지금 이제 저희와 같은 40대 50대 분들이 절반 이상이 100세까지 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의료 기술이 더 좋아지면 그 이상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세 시대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아프게 됐을 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삶, 이 9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삶, 이 8년에서 9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만약 혼자 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고독사, 그 지금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이 20대, 30대, 40대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고독사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외롭고 또 돈도 없으면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사는 걸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8년, 9년을 병 치료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몸 건강하실 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여기 나온 거 파킨슨 병도 점점 근육도 긋고 또 의식도 좀씩 희미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치매. 지금 65세 이상에서 치매 환자가 얼마 전에 보니까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00명이면 그중에 15명은 이제 치매로 가는 건데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죽음에 이르지만 적어도 내 정신은 온전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치매라는 병, 이런 파킨슨 병은 의식이, 그러니까 육체는 나지만 점점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존엄한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이제 가족들도 정말 이제 힘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강을, 이 몸이 건강할 때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좀만 아파 보세요. 이제 여기 치통 한번 생기면 뭐 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래서 그때 또 일을 잘 닦고 신경 쓰는데, 또 치료하고 나서는 또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신다고 하면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잉클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병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요 방송 이후에도, 요것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을 저희 다이닝TV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거기에 또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라이브 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 20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서 또 저의 에너지를 여기 담아서, 에너지 뭐냐면 부자 되시라고, 또 건강해지시라고, 또 행복해지시라고 그 에너지를 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다니TV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8분인데 1시간 8분 됐네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종종 제 책뿐만 아니라 제가 읽어서 좋았던 책들, 여기 뒤에 보면 책들 많이 보이죠? 네. 요즘 바빠서 또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이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이제 중장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명언 한 줄이 내 삶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책 한 권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책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천운이죠. 천운. 그래서 그런 천운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8시 이제 10분이 돼 갑니다. 응모 밑에 하시고요. 제가 사인해서, 정성스럽게 사인해서 여러분께 20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오는 돈 없다 라이브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